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은 강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불안한 강자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8경주하고 9경주는 배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지정훈련에 대해서 인터벌 내용이라든지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최성국, 이인호, 임영환, 이길섭, 정지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성국, 이인호, 임영환, 이길섭, 정지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첫 번째 최성국, 홍영기, 이인호, 조영현, 최혜용, 주현욱, 정성훈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행 나섰었던 최성국 선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조영현은 붙이기는 성공했으나 젖히기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최혜용도 젖히기 나서면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드록을 발에 나갔었던 최성국의 시속감은 나름대로 괜찮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로 이인우, 허동혁, 송승연, 이용주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충청 건설이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경주를 이끌어 나갔었던 이인우가 끝까지 주드록을 발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미권에 있었던 허동혁하고 이승현이 젖히기 시도해봤습니다만 더열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가장 후미에 있었던 이용주는 따라가는데 만족한 훈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임영환, 진성균, 김계현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계현이 반바퀴 지점에서 마크를 놓칠 정도로 임영환의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차 임영환 타이밍 잡으면 그대로 버텨낼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 박대한하고 이길섭이 인터벌 훈련을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대한이 반바퀴 지점까지 최선 질주를 펼쳤습니다. 이길섭이 선행 탄력을 이용해서 박대한을 좀 크게 넘어서는 양호한 적극적인 승부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지민, 배준호, 노태경, 이용희, 주효진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드록을 발에 나갔었던 정재민이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배준호하고 노태경은 호미권에서 젖히기를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정지민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넘어서지 못했었고, 이용희는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전준영이 단독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박종태, 어미태, 남용찬, 송대호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섰습니다. 임대승, 김도환, 임요한, 최준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임했었고요. 김종현, 최근영, 조성윤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성국, 이인우, 임영환, 이길섭, 정지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주현욱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과연 전준영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준영도 다소 좀 기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력보다는 좀 최근 들어선 활약에 나가거나 짧은 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표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준영이 긴거리 나선다면 주현욱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 맞대결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전준영이 시속감은 괜찮다면 주현욱이 죽기 살기 전준영을 넘어서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전준영의 선정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딱히 경기의 주도권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준영이 힘을 쓰게 된다면 주현욱 인정사정 없이 넘어섭니다.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박인찬과 김기현이 쫓아 들어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류성희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이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양분된 상황인 것 같은데, 류성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업 선수 조용현 외에는 딱히 연합을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인 박종태와 이인우의 좀 선행을 활이 나가면서 본인 실력 챙겨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성희가 2번하고 7번 활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박종태, 이인우, 임경수가 비파업이죠. 류성희 떨고 내려고 들이댄다면 비파업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득점은 이성광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누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이성광 입장에서는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반면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정지민은 남영찬, 공태욱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성광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이성광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패기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지민의 선정 가능성을 먼저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노태경 입장에서는 김종현이라든지 송승현과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종원 때 컨디션 좋았었던 이명환을 중심으로 이동근하고 최영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파업 비파업으로 맞대결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노태경이 좀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경 입장에서는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본인 실력차게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동근, 최혜용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명환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이동근, 최혜용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노태경 떨고 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동반 입장에 성공했었던 이동근과 이명환이죠. 13기 협공에다가 최혜용이 막혀 나간다면 노태경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비교적 쉬운 편성 배정받은 어미태가 분명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 선수들이 임대승하고 황영근이 주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미태가 과연 비파업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파업 선수들이 임대승과 황영근의 선에 활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미태가 굳이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비파업과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임대승과 황영근을 활에 나간다면야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용주가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의 선행 활약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용주가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과거 8당팀 선배였었던 최성국을 적극적으로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 활약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최성국이 힘이 좋기 때문에 진성균도 알고 쏘게 된다면 이용주가 힘든 견도 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최성국 중심으로 진성균이라든지 주효진이 후미권 라인 전환하면 맞대결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우스컵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전중현이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덕도 요즘 들어서 선행까지 펼쳐나가면서 몸이 많이 올라온 상황인 것 같아요. 과연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자체가 아무래도 대부분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주현욱과 전준영에게 딴지 걸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전준영이 힘을 써서 주현욱을 챙겨 나갈 것이냐, 아니면 짧게 가져가면서 주현욱을 견제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준영이 자칫 긴 거리에 나서게 된다면 주현욱에게 역전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주현욱을 견제 나간다면 이번 번선 주현욱도 죽기 살기로 전중에 넘어서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전준영이 좀 더 작전 전개상 유리한 편성인 것 같아요.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5번하고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준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현욱이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2번을 앞장 세우고 전준영이 견주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후미는 1번하고 6번 여기에 7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발주대 2점만 살려 나간다면 박인찬이 초반부터 전준영의 뒤를 좀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계현 아직까지 부상에서 회복이 덜 된 상태고 경주간매에서는 박인찬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아요. 5번에 좀 2번을 끌고 내게 된다면 1번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발주대 2점도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했다시피 전준영이 유리한 편성이긴 합니다만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좀 보여주게 한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힘을 쓰게 된다면 주현욱이 전준영을 상대로 직선 세게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세게 나가게 된다면 주현욱의 뒷자리를 물고 갈 수 있는 박인찬이라든지 박인찬의 동기생이죠. 7번 김기현이 넘어서면서 전준영을 좀 괴롭혀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중배당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2번하고 1번이라든지 2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이 타협이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뭐 전준영도 기복 심하고 주현욱 요즘 들어서 힘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번, 1번이나 2번, 7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번과 2번의 타협이 좀 더 우선이 돼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기입니다. 류성희가 오랜만에 강자 피한 편성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확실히 류성희가 승수 챙겨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조용현 있고 김정훈 있고 정성훈이 있습니다. 파업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박종태가 있고 임경수가 있고 이인우가 있어요. 힘을 쓸 수 있는 비파업 선수들이 4대3으로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성희가 조용현까지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현 파업 선수들이 몰려있는 경기에서는 타이밍 잡고 힘을 쓰는데 파업과 비파업 대결에서는 타이밍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정규현 마크 또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류성희 입장에서는 굳이 비파업 선수들 견제 나가기보다는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실내 챙겨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종태가 요즘 들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힘을 쓰게 된다면 류성희가 박종태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하죠. 박종태가 또 발주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초반부터 류성희 뒤를 물고 마크가 아닌 선행이 아닌 마크로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4번과 2번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 같습니다. 류성희도 굳이 뭐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박종태도 류성희 앞으로 갔을 때 류성희가 자리 벌려주면 박종태 마크에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힘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고 때릴 선수는 이인우죠. 잘 갑니다. 4번이 몰고 가서 7번 활에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4번과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팀은 달라요. 파업과 비파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충청권 선수들을 훈련하는 것은 도로 훈련하는 데가 동일합니다.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실내 챙겨 나가고 전략적인 타협 펼쳐 나간다면 이는 또 득점 앞은 독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유성이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7 경주권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변수 노려봐야죠. 류성희가 자칫 조용현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조용현을 또 뒤에 붙이게 된다면 류성희가 힘을 써야 되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7번이 때려주고 2번이 막혀 나가고 5번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비파업선들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6기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인우가 때려주고 박정태가 몰고 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2번과 7번 26기 협공 가능성 임경수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가게 된다면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7하고 2호입니다. 27하고 2호 경주권 정도는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간만에 유리한 편성 배정받은 류성희가 집중한다면 아무래도 우승은 무난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파업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실리 챙겨 나가기 위한 박종태 이인우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경주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득점은 이성광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성광 참 힘든 시기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광이 엄지영과 홍영기, 이미환이 있어요. 연대 세력이 있긴 합니다만 딱히 이성광에게 도움을 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영기는 이성광의 뒤만 바라볼 것 같고 엄지영이 때려봐야 이미환이 때려봐야 시속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성광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 정지민이 지정훈련 때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들쑥날쑥하게 합니다만 시속감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광이 정지민이 아무래도 좀 이성광보다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살 어리기 때문에 또 남영찬이 때려주고 정지민이 몰고 가거나 정지민이 저치기 타임 잡아나간다면 공태욱이 후미권 막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성광보다는 전 이번 입장에서는 1번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이죠. 공태욱, 정지민 남영찬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2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으로 2번하고 1번, 2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그래도 2번하고 3번이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성광을 완전히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기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 정도는 2번하고 3번, 2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비파업 완승 쪽에 우선하시되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성광의 저력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엄정이 때려주고 이성광이 몰고 가고 이성광의 뒷자리를 홍영기가 막혀 나간다면, 홍영기가 뭐 마크에 밀려났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마크만 밀려나지 않는다면 홍석환이 이성광이 홍영기를 완벽하게 챙겨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죠. 3번하고 6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하고 1번은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남영찬이 받아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도 3번하고 5번, 3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6하고 35입니다. 36하고 35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뭐 이성광이 최근 들어서 고전하고 있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광보다는 정지민의 선정 가능성 쪽에 정지민의 뒷자리를 공격이 밀착 막혀 나간다면 이성광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살 또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협공에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노태경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현의 선행 활에 나가고 송승현 여기에 송대엽까지 협공 펼쳐 나간다면 비법 라인 충분히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명환하고 이동근하고 최혜영이 연합할 수 있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특히 6번이 지종원래 때 컨디션 상당히 좋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근하고 최혜영이 자리 잡게 된다면 노태경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까지 충분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근 들어서 노태경의 기세는 분명 좋은 것 같습니다. 노태경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본인 실력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굳이 본인이 희생해 가면서까지 힘든 견주를 펼쳐 나가면서까지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기보다는 자리 선정해서 이동근이라든지 최영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태경하고 이동근이죠. 13기 동기생 쪽에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5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노태경이 초창기 때는 또 부산팀 선수들과 상당히 잘 어울렸습니다. 지금은 파업과 비파업으로 가로지긴 했습니다만 최영이 노련하죠. 좋은 자리 잡아놓고 타정전으로 노태경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5번과 1번의 연합도, 5번하고 1번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태경이 무리해서만까지 비파업과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이런 편성은 본인 실리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3하고 5-1 견주권, 5-3하고 5-1 견주권 두 차권 중에서 5번과 3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5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명환이 때려줍니다. 이동근이 막혀 나가요. 최혜영이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라인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명환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혜영을 인정할 것이냐, 이동근을 인정할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3개 동기생에다가 얼마 전 이명환의 선행을 이동근이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취입해 나갔었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명환의 입장에서는 굳이 최혜영보다는 이동근 앞에서 때려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6번 버텨내면 넘어서면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6하고 31입니다. 36하고 31은 충분히 맞대결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최근 기세가 좋은 노태경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이다. 비파업 라인보다는 파업이죠. 3번과 1번의 타입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입니다. 어미태가 강자피한 편성을 배정받았어요.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준호가 있고 박동수가 있습니다. 조성윤이 있어요. 비파업 4인 선수 4명이 출전하고 있는데 파업 선수들입니다. 임대승하고 황영건, 김도환이 4대3으로 맞대결 펼쳐 나가고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미태 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딱히 주드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박동수를 달고 때려도 어미태가 조성윤을 달고 때려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대승의 선행이라든지 황영근의 선행을 좀 몰고 가는 작전을 펼쳐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승도 그렇고 황영근도 그렇고 굳이 파업과 협권 펼쳐 나가기보다는 득점 높은 선수 인정하고 경주 펼쳐 나가고 있죠. 어미태도 임대승이 요즘 시속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승이 본인 앞으로 자리 오게 된다면, 황영근이 본인 앞으로 자리 오게 된다면 어미태는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어미태가 박동수 달고 조성윤 달고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때리면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전형적인 선행 선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1번 편서
임대승 왔을 때, 황영근 왔을 때 양보해서 몰고 가면 실리 챙겨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6번하고 2번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황영근도 묵직한 선행력 발휘에 나갈 수 있죠. 6번이 오히려 2번보다는 4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6번하고 4번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6위하고 6사입니다. 6위하고 6사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위, 6사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임대승 쪽에 좀 더 우선 하신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하고 4번이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어미태가 힘든 건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영근이 임대승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4번과 2번의 파업 라인이죠. 박동수가 초반부터 황영근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대승이 힘을 쓰고 황영근이 몰고 가는, 황영근이 임대승 달고 때리는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미태가 아직까지는 강축이라고 선수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4위하고 4-3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인 기록만 놓고 본다면 어미태를 놓고 임대승이나 황영근을 몰고 가서 짧겠다는 경주가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이용희가 아직까지는 부상으로 인해서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용주의 선행을 이용희가 몰고 가서 지켜주느냐, 아니면 최성국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주가 아직까지는 제기량 발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잡아도 시속감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반면 최성국은 요즘 들어서 몸이 많이 올라왔죠. 또 과거 또 팔당 한남권에서 훈련했었던 선수를 앉으면서 이용희 뒷자리는 최성국이 물고 가는, 최성국이 힘을 쓰고 이용희가 넘어서는 작전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타입인 것 같아요. 전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자력 주입도 가능한 최성국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주가 타점 잡고 후미권에서 비파업선들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성국의 기세가 좋기 때문에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4번하고 5번 이용희가 끝까지 이용주를 믿으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최성국이 먼저 힘을 쓰거나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성국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갈 수 있는 진성균이 초반부터 집중력 발휘해 나가는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3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차피 이용희는 이용주만 믿고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효진이 라인 전환해서 최성국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죠. 3위라고 3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용희가 원체 노련을 하기 때문에 12기 동기생 한 명을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감 좋은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최성국과의 협공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회차도 경륜항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